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8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서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산업 동향으로는 전 산업의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줄어들어 2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광공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은 증가했으나 2개월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하락되었고, 서비스업은 7월 말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의 기저 영향에 따라 음료 및 식품의 판매가 감소하고 생산에 차질이 생겨 승용차 판매가 감소해 하락하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등 주요 기업의 투자 스케줄의 영향으로 감소하였고, 건설 기성은 기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5개월 만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으로 건설 기성을 제외한 주요 지표가 전월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면 서비스업 감소폭이 완화되었고, 카드 매출액 등의 비표도 비교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차후 백신 접종의 확대 및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등 향후 내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에 대한 10월 추진 계획을 배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추진 계획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 균형 뉴딜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자율운항 선박 분야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기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인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소하여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 착수, 친환경 경비함, 건조 등 해양 부문 친환경 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자체 건축물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 중립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하는 등 공공시설과 건물의 친환경 전환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휴먼 뉴딜에서는 특수형태 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회안 전망 확립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중점 추진 사업을 선정하여 옳은 지역균형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잔류를 희망하는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어려워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주된 일자리에서 기속 고용, 재취업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0에서 40대 등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 자연 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으므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 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의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사회보장학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재보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는 2개의 세션 그 안에 각각 3개의 발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제1세션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 정립을 통한 보편적 산재보험제도 구축 방안,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산재보험 재정 운영 방식과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제2세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산재보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 일하는 사람들의 산재보험에 대비한 보험급여 산정기준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하는 전 국민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으로 위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은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업무평가 점수가 떨어지며 1년 내 퇴사하는 비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충북대 양재은 박사와 최영출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영컨설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서 공공기관 NCS 기반 채용 선발 결과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머리로는 공정한 제도라고 인정하지만 가슴으로는 그 제도로 뽑힌 직원들의 능력을 높게 보지 않는 인지부조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서 타당도가 높은 선발 도구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구진은 기관의 부서장급 인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하다는 인식은 5점 만점에 4.24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렇게 채용된 직원에 대한 인식은 3.18점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업무성과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블라인드 채용 이전 입직자들은 62점을 획득했으나 이후 입직자들은 52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1년 내 퇴사 비율도 기존 5.2%에서 9.7%로 늘어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 신청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급식실 직업성함 집단 산재 신청 및 환기시설 전면 교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이어 2차 집단 산재 신청으로 급식실 2차 집단 산재 신청은 우리나라 급식실 노동자 직업성함 산재 인정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첫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이후 학교 급식 노동자가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 급식 노동자 집단 산재 신청이 진행됐고 현재까지 총 47명이 신청자의 이름을 올렸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56세, 평균 경력은 13년이었으며 이 중 폐암은 27명, 혈액암은 4명, 기타암은 16명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 급식 노동자가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불린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받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4에서 12개월째 급여도 5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매장 직원들이 트럭 시위에 나서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트럭 시위 형태로 단체 행동에 나설 준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때마다 발생하는 굿즈 대란과 사은품 증정 등 마케팅 행사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행사 때마다 각종 텀블러나 다이어리, 굿즈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매장에 몰리면서 업무량은 과중되지만 별도의 인력 충원은 물론 추가 보상도 없었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 진행된 다회용컵 증정 행사에서 무료 다회용컵을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각 매장에 몰려 주문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매장 직원은 블라인드에 매장 근무 파트너를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나 싶을 정도로 최악의 이벤트였다 라고 남겼습니다. 직원들이 익명 커뮤니티를 발판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 실제 트럭 시위 개최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정대로 열린다면 무분별한 마케팅 행사 자제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당혹스러워하며 다회용컵 증정 행사에 저희 예상보다도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다. 파트너들의 어려운 점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청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회사 내 갑질 지수를 등급으로 치면 시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 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에서 14일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갑질 종합지수는 C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민간 기업일수록 갑질에 취약했으며 여러 문항 중 갑질이 심했던 항목은 원하는 시기에 가기 힘들다.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아파도 마음 편하게 쉬기 어렵다. 불만이나 고충이 있어도 자유롭게 털어놓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행하는 행위자는 상급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갑질 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괴롭힘 유형과 사례들을 갖고 구체적인 지침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무료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화제가 되었던 보건, 돌봄, IT 업종은 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사업장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의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을 원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이번 달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메일이나 구글 폼 등으로 상시 접수받습니다. 노광표 교육원장은 최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원이 고용노동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기회 창출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반 건수가 9,000건 이상 집계된 가운데 99%가 주의 수준인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에서 2021년 8월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9,28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9,211건이 시정조치로 마무리되었고 사법 처리는 69건, 과태료 부과는 7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2018년 이후 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반 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법 준수를 통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